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김경필 선생님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시대가 됐습니다. 확실한 거는 오직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죠. 자,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25분에 아침마당이 방송된다. 이것도 확실하죠. 자, 그런데 요즘 물가가 올라가서 많이들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소득이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월급을 300만 원을 타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지난달에 6.3%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 이 300만 원 임금을 받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28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게 진짜 빨간불이 켜진 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자, 오늘 그래서 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파란불로 신호를 바꿀까? 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자 되는 파란불 첫 번째는요. 바로 짠테크입니다. 짠테크. 짠테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이게 원래 이제 사실 조금 오래된 용어긴 한데 사실 요즘 이제 좀 새롭게 또 다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짠테크,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 분들이 아니라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짠테크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지출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도. 무지출 챌린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 교통비나 식비를 제외하고 좀 불필요한 지출을 당분간 하지 말아보자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지출 챌린지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짠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 금리 올리는 것도 중앙은행이 짠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돈을 막 풀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긴축을 한다는 게 뭐냐? 돈을 더 이상 풀지 않고 지갑을 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갑을 다이어트 한다라는 느낌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좀 짠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파란불로 나아가야 될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저축률 높이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 자, 짠테크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매고 짠테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오죠? 흔히 요즘 말로 현타라는 게 오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보복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짠테크로 좀 좁아진 그 공간을 빨리 저축으로 메워야 돼요. 그래서 저축률을 꼭 10% 이상 한번 올려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집에 가면 자녀분들 있잖아요. 자녀분들한테 꼭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좀 비자발적으로 좀 짠테크를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저축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떤 저축을 하냐면 1억 만들기 저축을 한번 해보자. 1억을? 요거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이게 돈을 좀 많이 버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달에 266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만에 1억이 됩니다. 한 달에 266만 원을 어떻게 저축해요? 어떻게 저축하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걸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다음에 한 달에 196만 원을 저축하면 4년에 1억이 됩니다. 요건 조금 아까보단 낫긴 한데 여전히 이것도 하기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155만 원. 한 달에 155만 원을 먼저 딱 이거 5년 후에 1억이 되거든요. 이제 굉장히 한숨부터 쉬시는데 일단 잔소리를 계속 이 정도는 1억 모으기를 안 하면 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좀 계속해서 좀 잔소리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저축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왜 투자보다 저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말이죠. 투자보다 저축이 더 중요한 시기인 이유가 바로 실질금리라는 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질금리라는 게 있어요. 실질금리.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듣는 금리는 실질금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보면 명목금리라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면 몇 %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목금리입니다. 네. 자, 그런데 실질금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명목금리에서 뭘 빼면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빼면 그게 실질금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뭐냐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물가가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는 정도. 요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어머님들 한번 보시면 요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죠, 그죠? 앞으로 막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네. 않습니까? 실제 사람들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말이죠. 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 거래에서 가격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엔 어땠느냐? 작년에 2021년도에 금리가 엄청나게 낮았죠? 그런데 작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던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뭡니까? 투자 안 하고 대출 안 받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 그런데 올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올해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예. 명목 금리가 올라갔는데 자, 그런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해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약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안 하고 있는데 자, 내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미국의 연준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꺾이게 될 겁니다. 이제 서서히 꺾이는 징조가 조금 나타나긴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명목 금리는 굉장히 높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져. 대폭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때는 투자보다는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지.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축률을 높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자로 가는 어떤 파란불을 켜기 위한 세 번째 열정 그리고 경제 개념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제가 왜 하나로 묶었을까? 자, 열정이 있으면 경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은 열심히 경제 공부하는 분들 있죠. 뉴스도 다 챙겨 보시고 이게 네. 뭐냐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열정. 자, 이 열정 때문에 뭐 요즘은 또 과거에 주식을 했던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경제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수성가형으로 나아가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의 중요한 경제 개념 7가지를 말씀드리고 요걸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그 7가지의 개념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요즘 뉴스 보면 많이 접하는 건데 금리, 환율, 주가. 이거죠.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7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자, 얘기만 들어보면 너무 어려워. 원달러 환율, 국고채 3년물 금리, 달러 인덱스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걸 사전에 듣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가격이죠. 예. 마트 가면은 어느 시간대 가격이 싼지 어떤 것이 할인이 되는지 가격은 너무너무 관심이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뭐냐? 원화로 달러를 바꿀 때 원화를 얼마 줘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당연히 달러의 가격인 거죠. 예. 자, 그리고 국고채 3년물 금리를 제가 써놨는데 국고채 3년물 금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시장에서 돈이 거래되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요즘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갖는 건데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의 2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예. 제 2년짜리하고 10년짜리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2년짜리와 10년짜리의 금리 차이가 한 1% 정도 나야 적절하게 혈압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로 좁아져 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년짜리 국채 금리와 2년짜리 국채 금리가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0.5, 그리고 오히려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더 3년짜리, 2년짜리보다 낮은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혈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좀 빨간불이 켜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가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잘 관찰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이 경제 상황에서 파란불로 나아가는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바로 명확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테크할 때 목표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 대출 없어지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목표라는 것은 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목표, 꿈에다가 날짜와 금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 반드시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아파트를 사겠다,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연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파란불로 나가는 행동 4가지를 말씀드렸죠. 짠테크, 저축률 늘리기, 그리고 열정과 개념, 그리고 명확한 목표. 요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몇 가지나 켜져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위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파란불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고통의 터널을 언젠가는 나가게 될 날이 있을 테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듣다 보니 저는 파란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데. 저도요. 파란불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경제 공부에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눈이 초록초록해서 열심히 네. 들으시더라고요. 네. 네, 자 질문 듣겠습니다. 예. 자꾸만 대출 금리가 올라서 걱정입니다. 저축해둔 돈이 있긴 한데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많이 저축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 네, 이 그러네요. 고민이 가장 또 많은 받는 예.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실질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을 줄이는 게 일단은 중요한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줄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신에 너무 100% 여유 자금을 대출 줄이는 데만 사용을 하면 내가 너무 유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잘 안배를 해서 어느 정도 대출을 줄이는 걸 집중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좀 가져가라. 잘 모를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 반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것처럼. 예. 잘 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버는 돈은 뻔하고 쓰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 하시면 네. 더 벌고 덜 써라 뭐 이런 네, 얘기로 맞습니다. 요점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게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들 부자 되는 파란불을 발견하셨길 바라면서 네. 이번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필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 칼럼니스트 김경필 선생님의 강연이었습니다.